자, 다음 질문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궁금한 게요. 오늘 시장에서도 이 뉴스가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바로 대주주 요건이 50억으로 유지가 된 게 호재다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인지도 궁금하고요. 이게 주식시장에서는 좋은 소식이다라고 하는데 우리 투자자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좋을지 쉽게 설명 도와드려 볼까요? 네, 아까 초반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 방송이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드리다 보니까 이슈들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질문사항으로 두 번째가 들어왔네요. 대주주 요건 중 증시와는 어떤 관계인가 이렇게 얘기가 들어왔는데 자, 제가 정말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대주주 요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세액과 관련이 있다, 세금 정책과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는데, 자, 사실 우리 증시에서는 양도차익과세, 특히나 주식시장에 대해서 양도차익과세는 없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양도차익과세라는 게 자, 주식으로 내가 100원에 사서 200원이 됐습니다. 그럼 100원을 벌었잖아요. 여기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주주 요건이라는 건 거기에 대한 예외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어떤 기준이 있었냐면 대주주 요건 50억 원 기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내가 삼성전자를 51억 들고 있습니다. 51억 들고 있으면 자, 보세요. 이 50억이 넘어가는 1억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 이게 아니고요. 50억을 넘은 전체에 대해서 과세를 당합니다. 자, 그러니까 너무 세금이 과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부분을 팔아버릴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50억 원을 만약에 기준을 10억으로 낮춥니다. 이러면 어떤 일이 생길지 한번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삼성전자를 30억 원어치 들고 있었습니다. 30억 원. 자, 그러면 원래는 50억 기준일 때 나는 대주주가 아니죠. 근데 이 기준이 10억으로 낮아지면 나는 10억이 대주주면 30억이면 20억만큼 내가 오버해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연말에 20억만큼을 팔았다가 다시 사면 나는 대주주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편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연말에 쓸데없는 매도세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서민 여러분들은 자, 저 대주주 요건은 나랑 상관없는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주식을 생각보다 많이 크게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매도 물량이 나왔을 때 시장은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려를 했습니다. 대주주 요건이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춰지면 자, 이거는 정책이 역행하는 거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외국인들도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그러한 신뢰도가 무너지면서 매도세가 나왔었는데 이거 안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증시가 올라온 부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주주 요건 강화가 지금 기존에 50억 원으로 유지됐다라는 거는 시장의 연말 매도 우려를 불식시킨 호재가 되었다 정도의 해석을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아나운서님 이해하셨죠? 네. 아, 정말 평소에 많이 궁금했어요. 연말에 이렇게 왜 이렇게 매도가 많이 나오지 싶었는데 어쨌든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 기준이 더 힘들어지지 않고 다행히도 그대로 유지가 된 거네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오히려 좋은 영향을 주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조선 관련 기업들, 이 종목들이 시장에서 반응이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2025년 올해 상반기에도 그랬고요. 그런데 이제는 이 조선 기업들을 넘어서 조선 기자재라고 하던데요. 기자재 쪽으로도 그 온기가 퍼지고 있어요. 저희가 앞서 증시 기상서에서도 함께 살펴봤었는데요. 마스크 프로젝트로 인해서 미국에서부터 이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자, 캡틴. 왜 조선주가 오르면 조선 기자재도 같이 오르는 건지, 둘이 쌍둥이인지, 뭐 자매인지, 어떤 관계인지 설명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붕어빵을 팔고 있습니다. 근데 붕어빵이 정말 잘 팔려요. 그러면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밀가루도 필요하고 팥도 필요합니다. 밀가루랑 팥이 떨어지면 붕어빵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주문이 계속 나와야겠죠. 만약에 잘 되는 붕어빵 집이라면. 조선 기자재가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배를 만드는 그러한 기업들이죠.
그래서 배를 만들어야 되면 수주를 합니다. 일단 수주를 하면 배를 만드는데 되게 오래 걸려요. 한 2년 정도 걸리는데 그 과정 속에서 모든 부품과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자재라는 말을 한글 사전에서 찾아보면 무엇을 만드는 데 필요한 기구 또는 기계 또는 자재 전부를 일컬어서 기자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부품들이나 장비들이나 기계들을 모두 통틀어서 조선 기자재라고 하는 거니까 당연히 조선주가 올랐을 때 그 배를 만들기 위해서 그 부품에 대한 수요와 그다음에 주문이 많아지겠죠.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나중에 따라서 올라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차트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차트를 보시면 자, 위에는 대표적인 조선 기업인 HDD 현대중공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밑에는 대표적인 기자재 기업인 동성 화인텍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둘의 움직임을 보면 일종의 시차를 일부 시차를 두고 움직이는 것을 발견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먼저 마스가 프로젝트가 나오자마자 자, 미국이 조선업을 부흥시킨대. 그러면 도와달라고 어떤 나라에 요청을 해야겠지? 그럴 나라들 후보 중에 있는 나라는 바로 우리나라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조선주들이 많이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기자재는 멈춰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한 2주 뒤부터 기자재가 그 움직임을 따라가기 시작했어. 그래서 여기서 자 보세요. 키로 따지면 150cm던 키가 200cm까지 컸습니다. 근데 얘는 150cm던 키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가 나중에 200cm를 맞추러 가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가 유식한 말로 증시의 키 맞추기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조선 기자재도 그렇고 CPI도 그렇고 제가 50억 요건도 그렇고 이 모든 부분들을 좀 더 자세하게 정말 선생님처럼 알려드리고 싶은데 자,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시간을 메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매주 월수금 오후 9시에 제가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 부분을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방법은 이따가 아나운서님이 다시 한번 자세하게 알려주실 텐데 같이 참여하셔서 저랑 소통하시면서 교육도 받으시고 질문도 하시고 또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자료도 얻어가시면 여러분들의 투자 IQ가 훨씬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주식 레벨업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한 번 더 상세하게 안내 도와드릴게요. 우리의 부드러운 카리스마 서성빈 캡틴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이쪽 보시면 QR코드 안내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앞서 어려운 내용들 많이 다뤘어요. CPI부터 대주주 요건 유지, 조선 기업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알아봤는데 나는 아직도 좀 어렵다. 아직 2%가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저희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조금 더 꼼꼼하게 안내 도와드리니까요. 방법 알려드리죠.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시고요. 이쪽에 사진을 찰칵하고 촬영하시는 건 아니고요. 그저 QR코드에 가져다 대시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링크가 뜨면 클릭 한 번만 하시면 되고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의 상승 비행에 필요한 비법 그리고 전략들 저희가 아낌없이 공개해 드리니까요. 꼭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